이젠 나폴리 폼도 넘었다. 김민재 괴물수비 미친 병모드. 한 골 기여. 전진 패스만 18회 디귿 하이덴하임전 패배 복수 성공. 평점 7.5 맹활약. 미넨 1위 질주. 바이에른 미넨이 2실점이나 내준 와중에도 김민재는 호평 일색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는 전반전에 선보인 환상적인 수비 덕에 알리안츠 아레나를 방문한 바이에른 미넨 팬들로부터 특별한 박수를 받았다. 현지 매체도 김민재에게 높은 평점을 주면서 김민재를 높게 평가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바이에른 미넨은 7일 한국 시간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FC 하이덴하임과의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경기에서 4에서 2대 승을 거뒀다. 다요 우파메카노와 자말 무시알라, 레온 고레츠카가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승점 3점을 확보한 바이에른 미넨, 승점 33, 은 리그 선두를 유지한 채 2위 아일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승점 27, 와의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렸다. 프랑크푸르트가 같은 날 열린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2에서 2로 비기면서 승점을 1점만 챙긴 탓에 바이에른 미넨과 프랑크푸르트의 승점 차가 벌어졌다. 하이덴하임은 강등권에 위치한 팀이지만 바이에른 미넨 입장에서 하이덴하임은 마냥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하이덴하임이 라인을 낮게 내린 뒤 바이에른 미넨의 공격을 끊고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을 시도하는 식으로 바이에른 미넨을 괴롭혔기 때문에 바이에른 미넨은 전반 18분 우파메카노의 선제골로 리드를 가져오고도 안심하지 못했다. 특히 하이덴하임은 오스트리아 출신 최전방 공격수 마티아스 혼자크를 앞세워 바이에른 미넨을 괴롭혔는데 혼자크는 하이덴하임이 밀리는 와중에도 역습 상황에서 몇 차례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바이에른 미넨 골문을 위협했다. 후반전에는 이번 시즌 김민재와 함께 바이에른 미넨의 미들맨으로 거듭난 우파메카노가 뼈아픈 실책을 범하면서 실점을 내줘 경기가 어렵게 흘러갔다. 전반전부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혼자크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것이다. 후반 5분 우파메카노가 상대 진영에서 넘어온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를 범했다. 우파메카노는 앞으로 걷어내는 대신 후방에 있던 다니엘 페레츠 골키퍼에게 공을 넘기려고 했는데 페레츠가 공을 컨트롤하기에는 우파메카노의 패스가 약간 짧았다. 혼자크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바이에른 미넨 수비진을 강하게 압박하던 혼자크는 페레츠 골키퍼에게 공이 향하자 페레츠를 향해 뛰었고 공을 낚아채는 데 성공했다. 덩달아 페레츠까지 벗겨내 골문이 빈 상황. 혼자크는 침착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혼자크의 동점골로 바이에른 미넨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당초 바이에른 미넨은 팀의 에이스인 독일의 초신성 무시알라에게 휴식을 주려고 했으나 하이덴하임의 동점골을 실점하자 후반 6분 무시알라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에이스는 달라도 달랐다. 무시알라는 투입 5분 만에 득점을 뽑아내며 바이에른 미넨에 다시 리드를 안겼다. 무시알라의 뒤를 이어 교체로 들어온 레온 고레츠카가 후반 39분 추가골을 만들어냈고 하이덴하임의 추격골을 실점한 이후에도 무시알라가 후반 추가 시간 득점으로 경기에 쇠기를 박았다. 후반전에만 도합 5골을 주고받았던 두 팀의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의 4에서 2승리로 끝났다.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또다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미넨의 주전 수비수로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재는 이날 바이에른 미넨이 2골을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평을 들었다. 두 번의 실점 모두 김민재의 탓이라고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민재는 소유권이 사라진 공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리커버리 지표에서 뛰어난 기록을 남겼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은 김민재의 리커버리 기록을 10개로 표기했다. 이는 라이트백 사샤 보이와 함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었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공을 빨아들인 김민재다.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은 김민재를 두고 2골을 실점한 것은 수비면에서 좋은 성과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바이에른 미넨의 수비진은 하이덴하임을 잘 막아냈다. 김민재는 하이덴하임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부터 잘 막았고 경기장 위에서 공을 빼앗기도 했다. 며 김민재를 칭찬했다.
바바리안 풋볼에 따르면 김민재는 하이덴하임전에서 리커버리 11회, 패스 성공률 97%를 기록했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패스를 18회나 성공시켰다. 매체는 김민재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바바리안 풋볼은 그러면서 김민재를 자신들이 따로 선정하는 수훈 선수인 카이저, 황제로 뽑았다. 또 다른 매체인 TZ 역시 김민재를 치켜세웠다. TZ는 김민재에게 평점 2점을 주면서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과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모든 경기에 출전한 김민재의 모토는 앞으로 그리고 위로다.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 35분 중요한 수비를 했고 그 장면으로 특별한 박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현재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 김민재의 위상이 어떤지를 말해준다고 했다. 김민재와 함께 2점을 받은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유주아 키미히가 유의했다. 키미히는 전반 18분경 코너킥에서 정교한 킥으로 우파메카노의 헤더 선제골을 도운 공을 인정받았다. 두 선수들보다 높은 평점을 받은 건 멀티골로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이끈 무시알라가 유일하다. TZ는 무시알라에 대해 월드클래스라는 짧고 굵은 평가를 남겼다. 2. 황희찬, 이강인과 프랑스 리그 1 우승 경쟁 펼치나 마르세유 영입 재추진. 황희찬의 프랑스 명문 마르세유 합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매체 르십스포르트는 13일 황희찬 영입에 실패했던 마르세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르세유는 울버햄튼의 공격수를 잊지 않았다. 마르세유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황희찬의 파일이 남아있다며 마르세유의 황희찬 영입 재추진 가능성을 전했다. 마르세유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황희찬 영입설이 꾸준히 언급됐다. 영국 매체 몰리뉴 뉴스는 지난 9월 여름 이적 시장 종료 후 황희찬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 이적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울버햄튼에 남기로 결정했다. 게리 오닐 감독이 황희찬의 울버햄튼 잔류를 설득했다. 브라이튼의 전 감독인 마르세유의 데 제르비 감독이 황희찬을 프랑스로 데려가려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울버햄튼은 이상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다. 네투와 킬머니 팀을 떠났다. 울버햄튼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더 많은 핵심 선수를 잃었을 수도 있지만 황희찬은 팀에 남았다며 황희찬 잔류 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황희찬은 올 시즌 부상 등으로 인해 울버햄튼에서 출전 기회가 급감하며 고전하고 있다. 영국 몰리뉴 뉴스는 11일 황희찬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울버햄튼을 떠나지 않은 것을 확실히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울버햄튼이 웨스트햄에 패한 이후 오닐 감독의 경질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울버햄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승에 그쳤고 38골을 실점해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프랑스의 마르세유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황희찬의 이적료로 2,100만 파운드를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 황희찬은 기회가 있었을 때 이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다. 마르세유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 우승을 위해 PSG와 경쟁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19위에 머물고 있는 울버햄튼에서 벤치를 지키고 있는 황희찬의 모습과는 엄청난 대조를 보인다며 울버햄튼에 잔류한 황희찬에 대해 언급했다. 마르세유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황희찬 영입에 실패했지만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진행했다. 마르세유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에서 9승 2무 3패, 승점 29점을 기록해 선두 PSG, 승점 34점에 승점 5점 뒤진 리그 2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1 8위까지 추락했던 마르세유는 올 시즌 대 제르비 감독 부임과 함께 전력을 재정비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에서 무패 행진과 함께 10승 3무, 승점 34점, 위 성적으로 리그 1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리그 4연패를 노리고 있다. 3. 텐하흐가 팔고 아모림이 산다. 단 7개월 만에 재영입 결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5월에 매각한 알바로 페르난데스를 재영입할 예정이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4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에릭 텐하흐가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선수와 재계약을 맺을 수 있다
라고 보도했다. 1월 이적 시장에서 후뱅 아모림은 마커스 레쉬포드가 팀을 떠나는 것이 유력한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맨유는 레쉬포드가 PSG와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그를 대체할 수 있는 5명의 선수 후보를 작성했다. 맨유는 최근 몇 주 동안 루크쇼가 부상으로 부진을 겪으면서 레프트백 포지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입할 예정이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맨유는 파라과이 출신 레프트백 디에고 레옹과 2025년 여름에 입단할 가능성이 있는 구두 계약을 맺었다. 또한 맨유 유스 출신인 또 다른 레프트백이 맨유로 깜짝 복귀할 수도 있다. 알바로 페르난데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맨유 유스로 보냈지만 1군 경기에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다. 2022년 5월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3세 이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알바로 페르난데스는 프레스턴 노스엔드, 그라나다, 벤피카에서 여러 차례 임대 생활을 하다가 2024년 5월 벤피카에 완전 영입됐었고 당시 일부 맨유 팬들의 분노를 샀던 이적이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알바로 페르난데스는 4,200만 파운드, 약 761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지만 맨유는 바이백 옵션 덕분에 최저 1,650만 파운드, 약 299억 원에 재계약할 수 있다. 페르난데스는 지난 시즌 벤피카에서 주로 교체 선수로 사용되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22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주전 자리를 굳혔다. 페르난데스는 2029년까지 벤피카와 계약이 되어 있지만 맨유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맨유 복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